중2병, 사춘기 청소년의 격한 감정 변화와 표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건데요. 이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자녀의 예민한 감정 상태를 마주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 또한 이 시기에 부모님을 힘겨워하죠. 멀어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감정의 풍랑을 겪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중고등 자녀의 발달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뚱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첫 번째 선택 상황에서는 일단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뇌발달 특징에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성호르몬이 급증하면서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경우에는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말고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화를 버럭내는 두 번째 선택 상황에서도 3번처럼 일단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가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식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꾸 멀어지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규칙적으로 식사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융통성 있게 자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화를 내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이후에 잘못된 행동임을 설명해주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선택 상황에서는 2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약속 장소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면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부모에게 숨기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외출을 했을 경우 같이 만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녀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한 뒤 훈육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훈육할 때 상기시켜야 할 점은 첫째,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해야 할 것. 둘째, 친구와 약속을 할 경우에는 미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다른 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친구와 약속을 할 경우 약속 장소와 귀가 일정을 잘 지킬 것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중고등 자녀의 신체 인지 발달 특징 및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중학생 승민이의 사례를 보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승민이네 가족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승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 짜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빈번해지고 성적도 곤두박질친 것입니다.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승민이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급기야는 매를 드셨습니다. 승민이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이러니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승민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승민이의 사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건 우리 아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춘기에 나타나는 우리 아이의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뇌의 지배와 발달적 특징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되었다거나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징이라는 점을 부모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해받는 자녀도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 자녀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볼까요? 세 가지 변화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미성숙한 뇌발달의 상태라는 점, 성호르몬이 급증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인성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미성숙한 뇌발달의 상태라는 것인데요. 중고등 시기에는 다른 영역의 발달에 비해서 사고력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은 미성숙한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 조절 등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각, 감정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호르몬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남성성, 여성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상당히 변덕스럽고 기분도 자주 바뀌는데요. 우울한 기분도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성이 바뀐 듯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의 특징인 성호르몬의 급증과 미성숙한 뇌 상태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기 때 비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1000%가 증가하면서 매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상태가 되고, 이것을 조절하는 기능인 전두엽은 여전히 아동기 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조절 기능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마치 우리 아이가 인성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고등 자녀의 이러한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서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적인 제한점을 분명히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아들의 문제 행동을 그냥 넘어가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되고 무례한 행동의 수위는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단 자녀의 감정이 격렬해진 상태에서는 부딪히지 말고 서로 시간을 조금 둔 후 부모와 자녀 모두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해서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감정이 변할 때마다 부모님이 같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흥분하거나 화를 내게 된다면 자녀는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감정 변화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잠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안정적인 태도로 조언해 주시면 자녀의 불안감이나 감정 변화가 누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 자녀의 인지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중고등 자녀의 인지 발달적 특징은 형식적 조작계의 단계라는 것인데요. 형식적 조작계는 직접 보지 않고도 추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고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고등 자녀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쉬운 예시를 기반으로 직접 추론해 보도록 하고,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서 이해하고 의미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끼는 소중해, 이런 내 아이에 대한 그대로의 믿음과 정서적인 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맞춘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 상황을 이해하되 폭력적인 행동에는 일관적으로 제한을 두고 인지적 발달을 고려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 자녀의 심리적 특징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 자녀의 심리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서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특성으로 상상적 관중과 개인적 우화가 있습니다. 먼저 상상적 관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관심의 초점으로 생각한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유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한다거나 유별난 행동을 하고 유치한 행동 등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상상적 관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종종 나는 못생겼어, 나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기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도 자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너무나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통용된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라고 말하고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고등 자녀의 두 번째 심리적 특징으로는 자아 정체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자아 정체감 확립이 특히 중요해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춘기 동안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 때문에 중요해지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앞으로의 진로, 역할, 직업 등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서 자기 탐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에 대한 고민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민이 많고 생각도 많아지는 청소년기는 심리적 유예기라고도 하는데요. 청소년이 어떤 특별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정체감을 실험하는 휴식 시기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러한 유예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고등 자녀들마다 다른 정체감 유형을 보이게 되는데 정체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생의 대안을 선택하는 위기를 체험했는가, 그리고 한 개인이 선택에 있어서 참여를 했는가라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정체감 유형이 구별됩니다. 위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 생각했던 것이 청소년기가 돼서 생각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체감 혼란은 위기 체험도 선택 참여도 없는 유형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감 유실은 위기 체험은 없지만 강제적으로 시켜서 선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감 유실자는 독단적이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많습니다. 정체감 유예는 위기를 체험했지만 선택에 참여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나는 누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결정을 미루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정체감의 위기의 상태에 있고 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감 성취는 위기 체험도 하고 선택 참여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체감을 찾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사례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또야? 아름이 엄마는 요즘 집에만 오면 방문을 잠그는 아름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몇 번 타일렀지만 여전히 들리는 톡 소리 때문에 매번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이 엄마는 우연히 딸아이의 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내가 너무 밉다. 날개를 펴고 날고 싶다. 그곳은 어떤 세계일까? 궁금하다. 아니, 이게 무슨... 그 후 아름이 엄마는 괜히 딸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름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이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청소년기라는 새 길에 들어서면 자신의 어린 시절 방식을 버리게 됩니다. 뇌 발달, 신체 발달, 강해진 자의식 등으로 인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제2의 자기중심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이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형되는 청소년기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꿈꾸어 가고 있는데, 부모는 달라진 자녀에게 실망하고 회유하고 훈육하고 외로워하면서 더 집착하고 한없이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위로자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격려자가 되고, 자녀가 원하는 나를 지원해주는 조언자, 인생의 버팀목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행자로 부모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적절한 거리에서의 부모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원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고등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감정 변화와 정체감의 혼돈을 겪는 중고등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내 자녀는 아직 어리다. 자녀는 독립적인 개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지시를 따르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춘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부모와 분리되려고 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때로는 정 떨어질 정도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서 멀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어른인 척 행동하려고 해도 사춘기 자녀는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어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춘기 자녀는 이미 자신을 어른처럼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뭘 알아? 엄마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다루듯 말하기보다는 청년을 대하듯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춘기 자녀는 부모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자리를 피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를 싫어해서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어른과 함께 있는 것이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옆에 앉혀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는 지시를 따르거나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꼬물거린다고 해서 반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중고등 자녀를 대하는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춘기 자녀는 일단 부모에 대해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어른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관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정한 벌칙이나 규칙이 있다면 일관적으로 지키도록 해야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면 부모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벌은 자녀가 정하도록 하되 체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벌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고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부당함을 겪게 했다면 자녀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때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뇌발달의 특징상 매우 자기중심적인 상태, 즉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상태이고 위기체험, 선택참여 경험을 제공해서 정체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는 아직 어리고 독립적인 개체라는 점,
자녀는 부모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며 자녀는 지시 이행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엄마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에게 학교 일이며 자신의 주변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들어오면 입을 다물고 엄마의 질문에 짜증만 냅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초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자녀 관계가 달라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돈독하고 다정다감했던 부모-자녀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비밀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우리 딸 나이 때 어땠지? 아마 지금 자녀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답답하고 막연히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부모님을 피하는 이른바 부모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전두엽과 감정의 기복 등이 점차 안정이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멀어지고 싶어 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다시 예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